자, 그러면 키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볼까요? 네. 미스터 마켓입니다. 헤드라인을 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JP모건과 블랙록 일본 디플레이션 종말 랠리 더 갈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케이 225가 사상 최고 쳤는데 네. 40 몇 년 만에 지금 사상 최고가잖아요. 네. 89년도 이후에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뭐 지금부터 더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일본이요? 네, 너무 올랐어요. 좀 더 가죠. 얼마나?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20%. 네. 유종훈 기자. 글쎄 저는 이제 슬슬 끝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 극명한 차이네. 절대 안 사겠네 그러면? 네,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사겠어요? 전 20% 갖고는 안 사요. 다른 이유인데. 네. 근데 JP모건과 블랙록이 뭐 세계 최대 은행이고 하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니까 네. 여기서 일본 시장을 더 좋게 보는데 이걸 뭐라고 개념 정의를 하냐면 현재의 강세장은 일본 경제 즉 디플레이션의 종말 시장이라는 거야.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이 멈춘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고 이 랠리는 좀 더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사실 잃어버린 30년, 40년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버블 붕괴 이후에 물가가 안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르면 좋은 거지. 그 뭘 그렇게 걱정하나? 물가가 오르는 게 걱정이지 왜 물가가 안 오르는 게 걱정이냐? 근데 물가가 적당히 오르는 건 좋지만 많이 오르는 건 안 좋다 그러지만요. 물가가 안 오르는 건 더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자 아까 뭐 삼성이다 LG다 뭐 냉장고 테레비 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더 싸진다. 내년에는 신제품이 나오는데 더 싸진다라는 기대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비를 이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생산 라인에 사람이 덜 필요해지고 재고가 쌓이고 기업의 채산성이 안 좋아지면 고용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가계 소득이 줄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람의 병증으로 치면은 만성 질환 같은 거 그냥 기력이 없어. 네. 이 사람 30대밖에 안 됐는데 왜 노인네처럼 물어? 이런 거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큰 병이라서 그거를 내가 한번 깨부셔 보겠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아베예요. 그게 아베노믹스죠. 네. 근데 참 역사라는 게 아이러니한 게 아베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피살당해서 죽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 기시다니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기왕 한 바도 없어요. 다 아베가 한 거거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아베노믹스의 효과든 어떤 대외적인 환경이든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종말이 된다. 지금 일본의 1월 핵심 소비자 물가가 몇 %냐? 2% 올랐습니다. 2% 가지고 뭘 그래?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였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기간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더욱 더 재밌는 거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로 나타났는데 일본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얼마냐? 0.176이에요. 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2년 만기 채권 사면은 네. 연에 0.17% 이자 주는데 이게 201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게 일본 경제의 현재.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네. 일본 경제는 워낙 디플레이션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징후가 나타났는데 우려스러운 게 아니라 주시장이 환호하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일본 중앙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 이거 포기할 거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2% 넘어가는데 무슨 마이너스 금리를 하냐 이렇게 되니까 금리를 올릴 거라는 그 기대 이런 것들도 오히려 더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니케이 225가 39,239포인트거든요. 그런데 52주 동안 43% 올랐습니다. 지수가. 52주 1년.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도 문외한이고 또 일본 주식 투자를 해본 적도 없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44, 5년 만에 3, 4년 만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데일리로 52주 최고가라든지 10년 만에 최고라든지 이런 거하고 걔를 달리해요. 이것도 세계 3위 경제의 지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큰 항공모함이 방향을 트는 것 같은
굉장히 큰 변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뭔가 잘한 투자자 말씀드렸지만 워런 버핏인데 워런 버핏 수익률이 공개가 됐어요. 일본에 대한 네. 얼마냐? 2022년 8월 30일 날 일본 5대 종합상사 미쓰비시, 미쓰이 이런 거 쭉 샀는데 최근에 그 수익률을 자료를 보니까 이토추 상사에서는 가장 잘 못했는데 185%가 났고 가장 잘한 마루베니에서는 402%가 났어요. 2020년 이후에. 네. 근데 이 기간에 S&P 500 지수는 얼마냐? 53%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못한 게 185%, 제일 잘한 거는 402%. 네. 그러니까 못해도 두 배예요. 네, 그렇죠. 185%가 아, 두 배가 아니라 세 배지 세 배. 네, 2.8배 아, 그렇지. 정도 되니까. 아, 그러네. 한 100%가 두 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초과 수익률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증시가 더 갈지는 모르겠는데 워런 버핏이 최근에 지난주 이번 주인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당분간 계속 갖고 갈 거야. 그리고 계속 늘려요. 네. 지금 9%까지 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요. 지분을. 그래서 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런 버핏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일본 종합장사 지분을 9% 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미실현 이익은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6천억 정도 벌었어. 평가이익이 그 정도 생겼다는 네. 얘기죠. 인내심이 필요했어 나한테. 전함이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은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 증시의 화랑을 이끌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호실적이 나고 있고 자본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고 오랜 엔저에 따른 외국계 자금의 유입 요 세 가지를 꼽는데 그 것과 더불어서 일본 기업들의 주주 환원, 거버넌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일대 개혁의 과정에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증시의 상승에 대해서 JP모건이나 블랙록에 대해서는 훨씬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 여기 버핏의 회사는 버크셔는 이 번 돈을 다 주주들한테 줘요? 그럼요.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높죠. 아 그래요? 네. 이 회사를 사야 되나?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그랬잖아요.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버크셔에다 왜 사시라고. 와. 워런 버핏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그 주식은 안 사. 버크셔. 그러면서 항상 얘기가 뭐냐면 워런 버핏 죽으면 버크셔 회사가 망한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분이 나이가 좀 많으시잖아요. 90대죠. 아 괜찮나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본의 상사주 투자한 버크셔는 최소 한 최소 3배에서 한 세 배. 5배 이상 네. 먹었다 이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버크셔 회사의 주가도 한 2배 이상 올랐네요, 보니까. 그래요? 네. 아, 네. 그 주가로도 먹고 배당도 해주나? 배당해 주죠. 배당도 해줬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자, 아니 배당은 안 하고 저기는 자사주소가 그래요. 아, 자사주. 그럼 주가를 계속 올리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배당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운영해서 주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좋다고 생각하지. 네. 버크셔. 내가 너 배당해봐야 너 다른 거 까먹잖아. 내가 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할게. 주가 올려줄게. 예. 자, 이렇게 일본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우리 류정훈 기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어떻게 할래요? 내일은 또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아, 내일은 또 권순 기자 데려올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보내보려 했는데.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네. 네, 그러면 또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